안녕하세요. 동공입니다. 네. 오늘도 타이탄의 도구들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멘트가 맨날 똑같은데 참 좀 아이디어가 없나 생각을 하면서도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첫걸음을 뗄 수 있어야 진짜 아이디어다. 첫걸음을 뗄 수 있어야 진짜 아이디어다. 여러분이 구상하고 계신 것이 혹시 있으세요? 그거를 이제 시작을 바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첫걸음을 떼냐 이게 중요하죠. 이 타이탄들의 아이디어 노트에는 두 개의 단어로 좀 나눠져 있대요. 한쪽 단에는 두 개 단어로 되어 있는데 한쪽 단에는 아이디어 목록을 기록한다. 다른 쪽 단에는 각각의 아이디어를 끌어가는 첫 번째 단계를 적어 놓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할지 그 내용을 적게 되는데 버진 그룹의 그 CEO 리처드 브랜슨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자신의 사업을 한창 시작하던 무렵인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즐겨 이용하는 항공사의 서비스가 그날따라 영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그래서였을까 문득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다. 그는 노트 한쪽 단에 이렇게 적어 넣었다. 항공사를 만든다. 생각 자체가 저도 제가 했었던 그런 경력에서 그 불만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아이디어를 짜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자 피식 웃음이 났다. 아직 돈도 없고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는 일개 잡지 발행이니 어떻게 항공사를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이분이 잡지 발행인이었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책에서는 모두 다 평범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버진 그룹의 CEO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웃다가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노트의 다른 쪽 단에 이렇게 적어 넣었대요. 보잉사를 찾아간다. 내가 임대할 수 있는 비행기가 있는지 알아본다. 이렇게 첫 걸음을 뗐고요. 리처드는 진짜 보잉사를 찾아갔고요. 항공기 2대를 임대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리고 이것이 곧 보통 사람은 꿈도 꾸지 못했을 버진 항공의 첫 걸음이다. 보통 사람 한다고 그랬는데 더 보통 사람을 말하나요? 꿈도 꾸지 못할 버진 항공의 첫 걸음이었다. 첫 걸음을 떼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아이디어를 버리라고 이 제임스는 말합니다. 그건 갖고 있을수록 계속 머릿속만 복잡해진다. 아이디어는 무조건 많아야 하고 아이디어의 실행 플랜은 무조건 간단해야 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는 것은 모두 연습일 뿐이다. 많은 걸 떠올리고 많은 걸 버려라. 폐기하라. 안 되는 걸 끌어안고 평생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첫 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 버려라. 네, 그래서 버진 그룹 회장의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타이탄들이 추천하는 매일 10개 아이디어를 만드는 연습을 하는데요. 그때 10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20개 아이디어를 적어 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해내는 그런 근육을 키워라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래요. 추천하는 작성 목록은 내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낡은 아이디어 10가지, 내가 직접 발명할 수 있는 우스꽝스러운 물건 10가지, 내가 쓸 수 있는 10권의 책, 구글, 아마존, 트위터 등을 이용한 사업 아이디어 10가지. 구글, 아마존, 트위터를 사용하래요. 내가 아이디어를 보낼 수 있는 사람 10명, 내가 촬영할 수 있는 팟캐스트나 동영상 아이디어 10가지, 중간 상인을 없앨 수 있는 업계 10곳, 다른 사람들은 종교처럼 떠받들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 10가지 물건. 브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물건이나 가치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 내 집 마련, 메이저리그, 스마트폰 등. 네, 다른 사람들은 종교처럼 떠받들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 10가지. 브랜드, 대학 진학 이런 거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쓴 짧은 메모나 게시물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는 10가지 방법. 내가 예전에 쓴 짧은 메모나 게시물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는 10가지 방법.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게시물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는 법. 좀 생각해보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게시물을 좀 좋아하거든요. 뭐 홍보도 좋아하지만 게시물 하나가 그 사업장 자체의 이미지를 바꿔버리고요. 그 칼라 하나, 글씨체 하나, 그 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죠. 아, 이거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친구가 되고 싶은 전혀 모르는 사람 10명. 그런 다음 그들과 연락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지 모색한다. 누구요, 여러분?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누가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이게 사실 너무 사람이 수준이 높으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부담감이 느껴지네요. 갑자기 10명 생각하려니까 부담이 돼요. 어제 배운 것 10가지. 어제 몇 개를 저희가 배웠을까요? 오늘 평소와 다르게 할 수 있는 일 10가지. 10가지.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10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지는 못해요. 잠이 좀 많은 성격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루 시간을 잘 활용할지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잠을 못 줄이겠어요. 근데 잠을 많이 줄이면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요. 그래서 좀 주위에 방해도 안 하는데 그래도 일어난 시간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10가지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희 엄마가 항상 주위 사람한테 도움이 되라 이런 의미로 교육한 것이 이제 이쪽 주머니에 10개 동전 뭐 10원짜리든 100원짜리 이쪽 주머니에 넣고 아침에 출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라고 물으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도와주면 이쪽에 있는 동전 하나를 이 반대편 주머니로 옮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0개가 다 일로 옮겨지면 그 하루는 성공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직원들하고 일할 때도 뭐 도와줄까? 뭐 해줄까? 물론 일을 많이 줍니다만 그 일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껴. 사람은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랑 생각하는 게 진짜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해볼까? 저 방법을 해볼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나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계획을 수정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의외로 던져준 일에 대해서 감각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랬을 때는 꼭 이런 말을 해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많은 관리자, 전국의 해당 회사에 관리자들이 있으면 제가 그런 관리자를 교육했었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일을 시키는 사람이 현명하지 못하면 정말 아랫사람들이 너무 불행해지거든요. 단순히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야 되고 같이 일을 해줘야 되고. 근데 그것만도 되게 싫어요. 나랑 같이 맞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일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업무 지시를 하지 못한다거나 그 과정을 돕지 않는다는 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끔하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건 지금도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책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제대로 일을 시켜라. 난 진짜 제목이 시뻘건 제목이 제대로 일을 시켜라 라는데 그 책을 얼른 사서 읽었었거든요. 혹시 누구를 괴롭힐까 해서. 그래서 10가지 이런 말에서 제가 번외로 다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10개는 아니어도요. 한 3개 정도만 동전을 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 이렇게 일기장. 제가 이런 것들 미술작품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다이어리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자기 전에 항상 이런 거요. 침대에 딱 누우면 내가 오늘 도와준 일 3가지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면 참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매일 아이디어 10개를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저는 좀 마음에 들었었던 것이 예전에 쓴 메모나 게시물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는 10가지 방법. 근데 요거는 좀 일단 사업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만약 여러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막 찾고 있으세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좀 찾아내라고 합니다. 결국 모든 아이디어는 이야기고요. 좀 다른 상황에서 다 찾아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의 굶주린 곳을 가라.
아이디어가 굶주린 곳을 찾아가서 해라. 이런 예시들은 이 책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딱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한 번에 딱 이게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말들이나 그런 예시로 자극이 되는 것들을 좀 고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정말 괜찮을까라는 걸로 또 두렵지 않나요? 이럴 때는 최초의 10명에게 이 아이디어를 보내래요. 아이디어 작성 목록을 잘 살펴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리스트가 있대요. 내가 아이디어를 보낼 수 있는 사람 10명은 누굴까 선별해서 그 사람한테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공유하라고 합니다. 이때 그 10명이 이미 당신을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만일 그들이 자기가 보고 들은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의 아이디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기 시작하면 이제 당신의 아이디어는 궤도에 올랐다고 봐도 된다.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를 퍼뜨려야 됩니다. 자, 요거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엄청난 것을 만들려면 아주 작게 시작하라.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도 우리는 작게 시작해야 한다. 작게. 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작은 족적은 뭘까? 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작은 족적은 뭘까? 죽고 나서 제 이름이 기억나면 좋겠어요. 제 이름이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무언가를 꼭 공헌을 해야 되겠죠. 내가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 가장 소중한 프로젝트는 내가 시간을 들일 가장 소중한 프로젝트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소규모 집단은 어디에 있을까? 다 작은 거예요. 그쵸? 소소한 프로젝트, 소규모 집단 등을 자문해 볼 것을 타이탄들은 권한다. 가장 작은 것을 달성하기 쉽기 때문이다. 세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했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큰 걸 고르고 싶어 한다. 한 방 딱 터뜨리고 싶죠. 큰 것 속에 숨을 곳이 많기 때문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절대로 숨지 마라. 숨어 있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수 있는 장소에 항상 있어라. 이 말 너무 예쁘죠?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수 있는 장소에 항상 있어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크게 하셔도 늘 이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하시고요. 그곳에서 구명정이 몇 척 없는 사람들과 항해를 시작하라. 너무 멋있습니다. 말이. 그쵸? 이 책을 리뷰한 그런 영상이나 팟캐스트들이 있어요. 저는 봤거든요. 근데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훌륭합니다. 그곳에서 구명정이 몇 척 없는 사람들과 항해를 시작하라. 그러니까 그냥 정말 중요한 일일 거예요. 막다른 일이고 꼭 해결해야 되는 일이고 그들과 함께 꿋꿋이 이 일을 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큰 거 말고 아주 작게 시작해라. 소소한 프로젝트가 뭘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저는 교육에 관심이 좀 많아요. 제가 좀 하고 싶은 일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인구수가 줄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교육을 받고 있는가 한국에서 이렇게 말하면 참 가슴이 아파요. 저는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래 교육을 했지만 많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이 아프고 이상한 제도나 이상한 정책 때문에 고생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요. 교육 일선에 있으면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부모와 자식은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그 참 태어나지도 않는 그 몇몇의 아이들 경제적으로나 재난 문자가 오네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도 35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리얼한데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 끄는 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 이 덩어리가 너무 커요. 그리고 너무 무섭고 이렇게 지금 교육 얘기하니까 약간 제가 울컥하는데 중고등학교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무언가가 돼야 돼요. 그 전에 3세부터 4세, 5세 많은 교육에 부모님들이
뭐 참여를 하시죠. 독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가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건 그 무언가 되게 뜨거운 게 있어요. 이 아이들과 부모와 자식 간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정말 바른 교육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바른 교육자들이 그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소한 프로젝트, 내가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 것,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족적, 그리고 소규모 집단부터 저는 시작해도 된다고 봅니다. 어떤 제가 교육 환경에 들어가면 항상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아, 이 지역의 교육만큼은 내가 바꾸어 보리라. 이 지역의 교육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든 학생, 학부모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고 그런 거를 하고 있는 내 직원들이 정말로 동기부여가 돼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성공한 지역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근데 유지 존속이 돼야 돼요. 그 교육은 잠깐의 혜택을 봤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많이 발령이 나는 바람에 옮기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힘든 게 아니라 물론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만 그런 교육을 한 지역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체계를 다 바꿀 수는 없죠. 제가 그 학교혁명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아마 읽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책은 저 결국 못 읽었거든요. 다시 읽을 거예요. 다시 읽을 건데 그 책을 읽으면서 7페이지인가 8페이지인가 앞쪽에 그런 서문 쪽에 읽다가 덮어버렸어요. 제가 지하철에서 읽고 있었는데 두꺼워요. 그중에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떤 제가 작은 족적을 남길 수 있진 않을까라고 해서 읽었는데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이 엄청난 덩어리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글이 나와서 공감이 가요.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책 제목이 또 기억이 안 나는데 노란색 책이에요. 제가 외국에 있는 언니한테 갖다 준 것 같은데 구글에 그 최고 그 기획인 것 같아요. 그런 부서의 최고 수장이 쓴 책이에요. 이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고 한 2, 3년 된 책인데 그 책에서도 이 사람이 굉장히 엘리트잖아요. 아들을 잃어요. 아들을 잃고 아들은 이제 의료 사고를 잃어요. 그것도 아기 때도 아니고 20살이 넘은 대학생, 굉장히 꿈을 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이를 정말 어처구니없이 의료 사고로 미국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걸로 이 사람이 우울증도 걸릴 수도 있는데 다시 일어서면서 의미 있는 책을 써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전에 있었던 기업도 되게 큰 곳이었는데 이분이랑 그 회사랑 잘 맞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곳에서 자기가 나가길 너무 바랬대요. 근데 이제 사직서를 안 내니까 좀 버텼나 봐요. 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걷어차고 나와서 새로운 곳을 가서 지금 있는 그곳에 엄청난 세계 최고의 기업에 있으면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굳이 그렇게 그곳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말이 떠나라고. 여기는 아닌 것 같다 판단되면 미련을 두지 마라라는 페이지에 제가 그때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파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걸 본 순간 용기가 좀 났었습니다. 때려칠 수도 있어요. 안 맞으면. 원치 않는 곳에 있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공격적인 삶을 살고 싶었다. 끊임없이 커피를 들이키며 하루를 보내는 대신 좀 더 삶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진심으로 성장시키고 싶은 관계에 투자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약을 먹어가지고 이게 좀 뭐라 그러지 약간 혼미해져가지고 이 발음이 좀 명확하지 않죠.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돈을 많이 벌어 아름다운 휴양지에 으리으리한 별장을 마련하는 벼락부자와
그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가 이 통나무집으로 온 것은 아직 투자 게임에서 돈을 벌지 못했던 젊은 시절의 일이다. 네,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요. 구글의 임원을 지냈던 크리스 사카, 2015년 포버스 커버 스토리를 장식했던 분이고요. 그 이유는 로어케이스 I 오브 로어케이스 캐피탈 때문이다. 그가 운영하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름이 긴 회사는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벤처 금융으로 손꼽힌다. 크리스라는 사람이고요. 또한 트위터, 우버, 인스타그램, 킥스타터를 비롯한 수십 개 기업의 초기 투자자로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통나무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투자 게임에서 돈을 벌지 못했던 젊은 시절이었고요. 모두가 실리콘밸리로 모일 때 그는 가까스로 돈을 벌어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것이다. 크리스는 지금껏 자신의 삶에서 이 통나무집을 산 것을 최고의 투자로 꼽는다. 돈을 벌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곳에 있어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돈을 벌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 말 중요한 것 같아요.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돈을 벌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뭐 갬블링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원하는 방식 그건 아니죠. 저는 진짜 아니거든요. 그렇게 누가 돈을 막 이렇게 줘요. 아니면 로또에 당첨해서 가끔 신랑이 로또를 사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 돈 줘달라고 하는데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그 방법은 이 생각은 맞는 것 같아요. 원하는 방식으로 벌어야지 행복해지겠죠.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대도시, 고층 빌딩, 숲, 전화빌, 서류 더미, 회의에서 탈출을 선택했다. 매달 꼬박꼬박 대출을 갚아야 하는 신세였지만 원하지 않는 모임에 출석해서 압박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고요. 참석하고 싶지 않은 조찬 모임이나 즉흥적으로 밤늦게까지 벌이는 술자리에서 풀려났다. 그 대신 그의 시골집은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젊고 유망한 창업가들의 창조적 아이디어 구상을 돕는 아지트가 되었다. 그것은 작은 욕조와 좁은 침대이긴 하지만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크리스의 오두막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 마음껏 대화하고 머리를 식히고 마음을 힐링했다. 그것은 친밀한 우정과 돈독한 신뢰, 연대감, 공감, 크리에이티브한 협업의 밑바탕이 되어주었고 결국 돈을 벌어주었다. 아까 제가 예시 들었던 그 책, 구글에 있었던 그 유명한 분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어느 상황에 있느냐, 어느 장소가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이너스일 것 같은 곳에서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행복은 최고의 행복인 것 같아요. 찾아오는 거죠. 그 오두막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가치를 느끼고 가는 거죠.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버와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킥스타터는 그렇게 탄생했고, 그의 시골집엔 이제 창업가들은 물론 늘 영감을 필요로 하는 작가들과 아티스트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두 가지 패턴이 존재한다. 공격적인 삶과 수비적인 삶이다. 돈을 잃고 싶지 않다면 수비적인 삶을, 돈을 벌고 싶다면 공격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수비적인 삶은 내 삶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공격적인 삶이란 내가 내 삶의 조건들을 주도해 나가는 삶이다.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좋다. 단 돈을 벌고 싶다면 공격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승부를 결정하는 골은 대부분 공격수들이 넣기 때문이다. 이 말도 굉장히 간단한 말이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항상 의미를 부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결정을 잘 못하는 건지 잘 헷갈리는데, 돈을 벌고 싶다면 그렇죠. 공격을 해야죠. 그리고 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쭈삣쭈삣 할 때 이미 다 공격할 수 있는 기회는 놓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너무 그렇죠. 골 결정력이 없죠. 승부를 결정하는 골은 대부분 공격수들이 넣죠. 공격수들이 그걸 많이 성공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두드러지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수동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해서 벌어라 라고 말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하시고요. 크리스는 오늘의 할 일 목록 대신에 오직 나만의 할 일 목록을 만들 것을 주문한대요. 저도 여기다가 오늘 목록을 1번부터 7번까지 적었거든요. 네. 오직 나만의 할 일 목록이래요. 오늘의 할 일 목록이 아니고, 아침마다 타인에게 받은 이메일함을 뒤지는 건 수비적인 삶이다. 메일을 함을 빠져나와 나만의 할 일 목록으로 삶의 중심을 옮기는 것. 그게 성공의 첫걸음이다. 맞아요.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은 뭐가 왔지? 뭘 체크해야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요.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 하고, 모든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위를 둘러봐라. 출퇴근에 두세 시간씩 걸리는 먼 곳에서 살면서도 표정이 밝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가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도 중요합니다. 모든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래요. 사람. 만약에 1인 기업가가 되거나 아니면 동업을 하는 거에 두려우실 수도 있어요. 제 얘기인데, 그러나 이제 회사를 만든다는 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고, 나 혼자 할 때보다 더 많은 일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때 투자할 때는 이런 성실한 사람들이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이며 이들에게 투자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수준 높은 모임에 최대한 참석하라. 돈을 벌려면 최대한 많이 배우고 최고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원치 않은 모임을 지우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당신이 진짜 참석해야 할 모임을 찾아야 한다. 네, 요거 중요하죠. 크리스는 이렇게 조언했다. 초대받지 않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모임엔 최대한 참석해서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막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도움이 되는 것을 찾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의아해하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메모를 시작한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메모를 시작하래요. 그 모임과 관련해 찾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읽고요. 자신의 제한적인 직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전반적인 지식을 얻어내야 한다. 자신의 제한적인 직무 안에서 얻을 수 없는 전반적인 지식을 얻어내야 한다. 더 많은 걸 배우라는 거죠. 이를 통해 스스로를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소문이 난다. 반드시 시도해 보기를 권한다. 초대받지 않았지만 가세요. 그리고 모두들 의아해하지만 계속 메모하면서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업무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전반적인 지식을 더 얻고요. 그들에게 유용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소문이 난대요. 크리스는 구글에서 일할 때 불쑥불쑥 자신과 상관없는 회의에 얼굴을 내비치는 걸로 유명했다. 와, 멋있죠? 자기 회의도 싫어하는데 나랑 상관이 없는 회의에 간다는 거죠. 이미 그릇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상상을 해보긴 했네요. 그러니까 저도 시도는 해봤는데 어떤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의랑 제 일이 연관이 돼 있긴 했어요. 그래서 꼭 가고 싶었었던 적이 있어서 많이 참석을 했는데, 구글에서 일할 때 자신과 상관없는 회의에 가서 얼굴을 내비치는 걸로 유명했고요. 그가 왜 이 자리에 왔지라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곤 했대요.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지는 않았대요. 생각해보라. 당신이 참석한 회의나 모임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와서 관심을 표이며 메모를 한다면 기분이 나쁘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무 귀엽죠? 타인의 관심을 받는다는 건 본질적으로 유쾌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되게 심리적인 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게 실사례와 방법들을 정확히 보여주지만 그런 내용들이 되게 와닿고 되게 유쾌한 것 같아요.
점점 사내에서 유명해진 크리스는 마침내 구글의 최고위 임원들이 앉는 맨 앞줄 자리에까지 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회의가 끝나면 참석자들이 그의 객관적인 의견과 피드백을 듣기 위해 그의 앞으로 오기 시작했대요. 와, 이게 진짜 성장하신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아요. 부를 얻는다는 건 돈을 얻는다는 게 아니고 나를 어디까지 성장시켰는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부를 얻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사람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부가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분은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들의 눈에 비친 세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건축가나 변호사, 직장인, 학생과 부모들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으면요. 어떻게 그들을 위해 뭔가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래요. 그리고요, 이거 재밌는 거 할게요. 독특하고 별나게 살아가라. 저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출근 준비하시고 나가시나요? 일하고 오시나요? 제가 밤에 간혹 이제 산책하러 바깥에 나가면 밤에 이렇게 퇴근해서 오는 아저씨들을 봐요. 젊은이들도 많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저 사람도 가장이겠구나 싶은 되게 애띠게 입은 젊어 보이는 젊은 가장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을 터벅터벅 집에 걸어와요. 뭐 핸드폰을 보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열심히 종종 걸어서 와요. 걸어오는 거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통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같고요. 저 사람이 오늘 하루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왔다가 다시 와서 밤에 자고 TV 보다가 뭐 하고 싶은 일 하고 가정일 하고 다시 아침에 눈 뜨고 나가고 주말에 뭘 하지? 라는 또 고민을 하죠. 저는 회의할 때마다 그랬어요. 이번 주말에 뭐 할지 미리 고민하세요.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또 한 주가 굉장히 활력 있게 잘 보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삶을 꼭 살아야 할까? 판박이 같은 삶을? 대부분의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게 싫어서 프리랜서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는요. 독특하고 별나게 살아가래요. 독특하고 별나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크리스는 미네소타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한 적이 있다. 그 감동적인 연설의 한 부분을 인용하여 크리스와의 만남을 마무리해보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오랜 친구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를요. 아마도 그들은 여러분이 뭔가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좋아했을 겁니다. 유난히 개구장이었던 거나 뭔가 유독 잘 만들거나 노래를 간드러지게 불렀거나 달리기를 잘했거나 아니면 유난히 말수가 적고 조용했다거나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친구들이 좋아했던 당신만의 독특함과 유별남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세요. 당신의 독특함과 유별남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당신을 돋보이게 해주고 취업과 사업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커다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는다는 이유로 당신의 독특함과 유별남을 꼭꼭 가면 뒤에 숨겨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타인과 똑같은 얼굴로 살아가게 됩니다. 유별나게 살다 보면, 독특하게 살다 보면 최고의 행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와,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아니면 나의 독특함과 유별남은 뭔지 그리고 이걸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또다시 어떤 성공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유별남이 뭔지. 저 되게 유별나거든요. 되게 독특하고 이상해요. 이거를 잘 개성을 살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한 10분 얘기한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네, 다음에 또 만나 뵙고요. 네, 타이탄의 도구들 이 책 리뷰를 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많이 덥지만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